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대 정책에 대한 윤리적 쟁점인데, 자, 우대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을 우대라고 하죠. 우대. 자, 특히 이제 어떤 경우를 우대하냐면, 기존에 차별받아왔던 사람들, 그 차별에 대한 어떤 보상적 개념으로 우대 정책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대 정책의 배경이 되는 차별부터 좀 한번 살펴볼까요? 차별의 윤리적 문제 한번 보면, 뭐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뭐 차별한다든가, 특정 인종을 이유로 뭐 차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의 문제죠. 성별, 인종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차별의 윤리적 문제는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여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사회 정의를 훼손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제 평등권을 명시해 두고 있죠. 그래서 성별, 종교, 신분에 의하여 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역차별 및 우대 정책의 윤리적 쟁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차별받아온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대 정책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차별에 따른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차별받아온 사람들에게 고용이나 어떤 회사 들어갈 때 이제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뭐 공무원 시험 볼 때 이제 할당을 한다거나 교육 등의 측면에서, 그리고 뭐 이제 대학 입시 같은 데서도 이제 특별 전형 같은 걸 마련을 해두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그래서 장애인 우대 정책 대표적이고요. 여성 우대 정책. 보통 이제 여성 할당, 장애인 할당 이런 거 많이 하죠. 소수 인종 우대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대 정책이 있습니다. 우대 정책에 대해서 막 외운다기보다는 이거 그냥 논리만 한번 익혀놓으면 특별히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우대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좀 비교를 해보면 자, 뭐라고 나오느냐. 자,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은 자, 얘네들이 차별받아 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뭘 제공해줘야 된다? 보상을 제공해줘야 된다. 과거의 차별에 따른 고통에 대해서 뭐 해줘야 된다? 보상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재분배의 논리, 이제 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어떤 격차가 생기잖아요. 이 그동안에 차별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약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격차들이 생겼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재분배해서 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리주의 논리도 있어요. 공리주의가 뭐예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 그동안 차별받아왔던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 우대 정책을 제공하면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행복이 커지는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이 공리주의적으로, 결과적으로 좋다.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논리도 있죠. 자, 보상 책임의 부당성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여성 할당 같은 것들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동안의 어떤 가부장적 사회에서 차별받았던 여성들에게 이제 우대 정책 같은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가부장제 사회에서 혜택을 누려왔던 남자들이 그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우대 정책으로 인해서 이 동년배, 이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큰 이슈거든요. 진짜 예를 들면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 분위기가 강했던 시대라서 여성들이 많이 차별을 받아왔죠. 뭐 예를 들면 오빠는 대학을 보내고 딸은 이제 대학에 가지 못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오빠 뒷바라지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았던 시기였는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죠. 그런데 이제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국가의 중요 이 정책 결정권자가 되니까 그때의 어떤 그 받았던 여동생들에게 대한 미안함, 여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서 여성 우대 정책을 막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 사회의 남성들, 현대 사회에 지금 이제 막 청소년기를 지난 10대, 20대 뭐 이런 남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가 가부장제 혜택을 받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학창 시절에 보면 여학생들도 공부도 잘하고 대부분 남학생들은 뭐야 여학생들한테 맨날 차이기만 하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아니 내가 왜 여성들을 우대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은 과거에 발생했는데 지금 현 세대에게 그 이제 보상 책임 그리고 우대 정책을 한다는 것은 그건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가해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는 현재 차별의 잘못이 없는 후손에게 보상의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 자, 그리고 또 역차별의 논리가 있어요. 역차별의 논리는 뭐냐면 이 차별을 시정하려고 만든 이런 우대 정책이 새로운 차별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당한 기회와 권리를 지닌 무고한 개인 집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대 정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집단, 개인들이 결국에는 우대 정책을 받는 사람들과
차별을 겪게 된다. 우대 정책을 안 받는 애들이 오히려 그러면 차별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역차별의 논리예요. 역차별. 그래서 우대 정책이 지나치면 역차별이 된다. 이런 비판을 받고요. 또 우리 이제 사회를 운영하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업적주의 원칙인데 업적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장애 여부, 성별, 인종에 따라서 유리한 기회를 주는 것은 그런 업적에 따라 평가하는 업적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대 정책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고 막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흐흐흐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